죽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그런데 이 죽음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니체의 철학을 통해 죽음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가 개인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이 말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 절대적 도덕, 절대적 권위가 사라진 시대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 하고 더 높은 존재가 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자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의 죽음마저 타인이, 아니 국가가 결정한다면, 그것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힘의 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예 도덕은 약자들이 만들어낸 가치 체계입니다. 강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약자의 특성인 순종, 겸손, 인내를 선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규범이 됩니다.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질서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회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누고 악으로 규정된 존재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끝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니체는 음보적 정의를 비판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똑같이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은 원한과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자들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라면 복수 따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처벌보다 치유를, 응보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니체가 모든 처벌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처벌이 원한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은 어떤가요? 사형은 치유도, 교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영원한 소멸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범죄자에게 어떤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니체에게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 이것이 위버맨쉬, 즉 초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음마저 타인이 결정한다면, 그것도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결정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자신의 자율성도 잃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예 도덕의 논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태복수법은 약자의 원한이 만들어낸 정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회, 건강한 사회라면 어떨까요? 그런 사회는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강제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기꺼이 반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라고 요구합니다. 후회도, 원한도 없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사형제도는 어떤가요? 사형은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끝내버립니다.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어떤 구원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영원 회귀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니체는 국가를 가장 차가운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극단의 사형이 있습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내가 정의다. 내가 질서다. 내가 법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개인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과연 국가가, 법이, 제도가 절대적 진리인가? 신이 죽은 시대의 국가가 새로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죽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니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요. 복수와 원한의 감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요.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흉악범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요.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니 인간의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논리입니다. 누가 인간다움을 정의할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인간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까요? 역사를 보면 이런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노예제도는 흑인을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체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버맨쉬의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그런데 사형은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변화의 기회도, 반성의 시간도, 속죄의 방법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단 한 번의 행위로 한 인간의 모든 미래를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범죄자 역시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사형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DNA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형수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한 번 집행된 사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징역형은 잘못이 밝혀지면 석방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니체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또 다른 논리는 억제 효과입니다. 사형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계는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살인율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는 사회의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국가가 살인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을 해결책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니체라면 이것을 노예 도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구체적인 형벌 제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서 몇 가지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원한과 복수가 아닌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화와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복수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충분한 지원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또 다른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회의 안전을 지키되 그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범죄자는 격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와 처형은 다릅니다. 종신형은 사회를 보호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제도는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때로 오해받습니다. 강자의 철학, 냉혹한 철학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니체는 인간의 가능성과 성장을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사형제도는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한 번의 범죄로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니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마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살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오히려 삶을 긍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타인이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사형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원한과 복수심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약자의 무력함이 만들어낸 노예 도덕의 산물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회라면 복수가 아닌 치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처벌이 아닌 교화를, 제거가 아닌 재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쉬운 길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를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과연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과연 복수가 정의인가? 과연 한 번의 범죄로 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려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답은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깊고 실제적입니다. 사회의 안전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니체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원한이 아닌 미래로, 복수가 아닌 창조로 생각하라고요. 죽음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것마저 타인이 결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복수와 원한의 사회인가, 아니면 치유와 성장의 사회인가?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낡은 도덕과 제도를 의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을 강제하는 것은 권력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힘이 아니라 인간성에서 나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요구합니다. 타인이 정해준 가치가 아닌 스스로 창조한 가치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형제도, 응보적 정의, 국가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생각하는 용기, 의심하는 용기, 바꾸는 용기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울 용기를요. 죽음마저 자유로울 권리.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요? 니체의 철학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당신의 사회는 진정으로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